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어떤 영화의 리뷰, 어떤 텍스트의 정보를 관찰해보고 싶고 그것을 분류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갖다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콜랩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movieData.csv와 같은 엑셀 기반 그런 파일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우린 드라이브에 넣어놔야 되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제공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라이브가 잘 연결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텍스트가 내 드라이브 안에, 마이 드라이브 안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화면에 출력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G 드라이브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임포트 그리고 마운트를 해주면 어토라이제이션 코드를 넣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파일 생성 및 화면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처럼 with CSV를 통해 우리가 원했던 movieData.csv를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여기 판다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는 배우셨을 수도 있고 모르신다고 해도 지금은 우선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 개를 불러왔어요. 다음과 같이 세 줄을 불러왔는데 각 넘버와 그리고 내용, 리뷰죠. 그리고 센티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센티멘트, 감정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그럴 때 긍정, 부정이라고 여기서는 정의 내렸고, 뭐 긍정이면 1, 부정이면 0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정의 내리는 사람께서 레이블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긍정이 1일 수도 있고 부정이 1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직접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함부로 가정하면 안 돼요.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줌 강의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콜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봐달라고 했었고, 그 아래 코드들을 수행해 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모르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 내가 뭐가 모르는지 잘 알면 그걸 보충하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우리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화 리뷰 같은 건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제 불러지게 된 건지 확인해 볼게요.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센텐스를 뜻을 알고 싶다, 이 영어의 뜻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어떤 찾아보고 그 검색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한번 다음과 같이 구글에서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크롬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크롬에서 익스텐션이라는 거를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구글에서 익스텐션 검색으로도 누르면 바로 이제 익스텐션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데까지 확장해서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구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찾아보면은 이것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IMDb에서도 검색할 수도 있고 위키피디아, 아마존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끔 서치 엔진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 크롬에선 제공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굳이 갑자기 영화 리뷰를 얘기하다가 말씀드린 이유를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
검색 엔진 중에도 IMDb라는 게 있어요. IMDb가 무엇이냐? 이렇게 영화를 평가하고 리뷰가 있고 또 그 영화의 일부를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검색을 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게끔 만들 만큼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사이트였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코딩을 하시거나 그럴 때에도 그런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코딩을 할 때에는 좀 따로 익혀야 된다거나 그럴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이라는 거를 모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파일이 영어로 무슨 뜻일까? 그래서 파일이라는 걸 검색해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검색을 할 때에 뭐 구글 혹은 다른 검색 엔진으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찾아볼 때에 이 익스텐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익스텐션을 추가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익스텐션을 구글에서 그냥 익스텐션이라고 타이핑 하시면 이 결과가 바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크롬 웹스토어가 바로 연결되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어떤 서치를 해볼 수 있게끔 그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simple equal select and search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이 확장 프로그램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나시면은 아래와 같이 서치 엔진들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네, 유튜브나 IMDb 그리고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이 다 잘 검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IMDb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 이제 IMDb 가서 보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IMDb가 무엇이냐면은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IMDb인 거죠. 너무 제너럴한 이름이잖아요. 인터넷상의 영화의 데이터베이스다. 자료 모음이다. 이게 굉장히 브로드한데 그만큼 이게 대중성이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 팬이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구동을 시켰어요. 데이터 정보,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팬심이 강했겠죠.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리뷰를 남기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너무 인기를 얻고 하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subsidiary, 즉 아마존의 자회사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 데이터 자체가 2020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650만 타이틀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뭐 다양한 개인 정보, 영화 배우라던가 감독들 정보 같은 거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 안에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는 좋은 머신러닝을 해볼 수 있겠구나, 데이터가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IMDb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화 정보가 나오게 돼요. 크리스 에반스, 어벤져스 모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정보를 미리 준비할 때에 반가웠던 게 이 패러사이트, 기생충입니다. 이 영화 사이트 그 타이틀이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영어권 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패러사이트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영화 사이트 자체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 구음 그대로, 발음 그대로 기생충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그대로가 상대방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별점 보는 건 당연히 있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는지도 볼 수 있고, 간단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리뷰가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캐스트라던가 이런 것도 있게 되고요. 스토리 라인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Did you know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정보는 유저의 리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뷰스를 한번 보게 됩니다. See all reviews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이 있게 되고 리뷰를 쭉 남기게 되죠. 네, 이게 혹시 영어라서 좀 보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영어에 관련된 것들을 긍정 부정 나눠진 결과만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한 몇만 개 수준으로 DB화해서 CSV 파일로 돼 있고, 그때 그 리뷰가 긍정이면 1, 부정이면 0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데이터 있죠? 그런 여기 보면은 여기 리뷰가 있게 되고 거기에 센티멘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포일러다, 이걸 읽지 마라, 이 밑에 뭐 어떤 내용이 쭉 있겠죠. 특히 뭐 펄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정보가 있겠죠. 계획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해볼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긍정 부정인지를 그 리뷰를 읽어내서, 텍스트를 읽어내서 맞춰보는 것들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이제 정제해야 됩니다. 프리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우리가 딱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를 쭉 모아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HTML 마커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뭘 넣으면은 HTML 화면에서는 이것이 삭제가 되고 이 안에 정보들이 보이거나 그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이런 것들은 텍스트라고, 물론 여기다는 텍스트겠지만 정보가 담긴 텍스트는 아니잖아요. 인포머티브한 게 아니라서 뭐 이런 것들은 제거한다거나 대체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 어떤 부분을 불러온다, 그런 것들을 인덱싱 할 때도 어떤 신호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신호들이 여기에 쭉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df는 왜 df라고 불렸을까? 이 log이라는 건 왜 log이라고 했을까? 사실 우리 영어권이라면 조금 더 잘 와닿았을 건데 우리는 이제 ESL 스튜던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아까 전에 어떤 영어 검색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영어가 익숙해져야지만이 이런 어떤 명령어 같은 것들을 외우거나 좀 익숙해질 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에 한번 호기심을 가져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리뷰 같은 경우에는 뷰가 원래 보는 건데 그걸 re가 붙었으니까 한 번 더 보는 건가? 되돌아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도 프로세스가 어떤 절차, 어떤 그런 수행을 말하는데 pre가 앞에 붙었으니까 그 앞에, 그래서 전 처리라고 불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훨씬 이거를 그냥 철자 하나하나를 P, R, E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체득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조금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앞에까지만 기억이 나요. S 하나 더 있는 걸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뭐 탭을 친다거나 하면 나머지가 쳐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익스텐션 부분도 좀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IMDb 데이터가 무엇이었는지도 이제 조금 와닿으시게 되었을 테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주석을 달아보시고 어떤 정보를 모르시는지 저한테 공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강의를 제가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런 텍스트 기반의 감정 분석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5강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복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을
감명 깊게 보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렵게 생각했구나, 그것이 나랑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좋았던 면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응원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분해를 곱했던 이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세세하게 뭐 최적의 W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었구나라는 거를 기대하신 분에 따라서 그랬었지 하고 스스로 한번 복습하시는 기회가 될 거고요. 예를 들면 딥러닝 강의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었으나 이 딥러닝 관점에서 설명했을 때와 또 이렇게 머신러닝 인트로덕션 전체로 봤을 때의 설명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딥러닝 같은 경우에 파이썬 코드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와따토로 만드는 게 더 목적이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이론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혹은 간략화된 정보를 전달드렸을 수 있으니까 상호 보완적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씩 본인의 이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과의 정보를 교류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편미분 얘기도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짚어주셨고, 기존에는 이터레이션과 에포크가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좋았습니다. 그런 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우선 1강 리뷰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2강 질문들 같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그 질문의 답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리뷰 말고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해가면서 함께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직접 타이핑해가면서 가시는 분과 그냥 제가 제공해드리는 노트 그대로를 그냥 돌려보기만 하시는 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테니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한번 타이핑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 업무에 가시게 되면 정말 하기 싫고 정말 바쁠 때도 일일이 타이핑 해야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여유롭지가 않아요. 막 찾아보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냥 막 일을 해내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게 치고 있는 게 무슨 말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붙여넣기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감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 때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 혼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본인이 어떤 거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은데 답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그런 확진자 경로 같은 것들을 화면에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 화면에 표현한 방법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스스로 이뤄내고 싶은 어떤 결과를 하나도 해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럴 때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고 타이핑해 보시면은 이 스스로의 레벨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핵심 내용은 적고 너무 부가적인 설명이 많진 않았나라는 우려가 들지만 제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면 강의를 했었다면 조금 더 이런 인스파이레이션 하는 격려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을 텐데, 사실은 정보 전달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간략히 전달드리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또 제가 이런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게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학생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떤 분들께는 지루하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영상에서는 사실 차마 그렇게 전달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휴일을 빌어서 이런 강의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기반해서 다음 강의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시고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 대충 그 리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는 뭐 제 강의가 너무 난이도가 낮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어려워서 그러실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제가 들었던 것처럼 다 제로 베이스예요. 이미 배우셨던 분들이 할지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자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준비해서 사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머신러닝 강의들이 있는데 그런 강의들을 더 잘 재밌게 습득해 가시는 이런 길라잡이 같은 걸로 생각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금 쉬시는 날인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전달 드렸고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 많이 웃는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